안녕하세요, 카이드라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 오너 리뷰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요새 테슬라가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 실제 차주분을 모셔서 한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너분 한번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희 카이드라인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부터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혹시 차는 언제 받으셨죠? 차는 이제 작년 11월 12일에 받았고요. 아, 네. 작년 12월 12일이면 거의 1세대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11월 우리나라에 11월 11일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그래서 저희 이제 외관, 익스테리어부터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 네. 테슬라 디자인은 좀 좋아하시는 편이죠? 네, 그렇죠. 뭐 제가 사실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네. 근데 디자인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일단은 본인이 이제 네. 보기에 그냥 이쁘면 그게 이제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인데 전문가 아니문가 이제 테슬라 외관을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테슬라 오너분과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외관을 살펴볼 거예요. 뭐 테슬라 전면부 하면 이 마크가 딱 눈에 띄네요. 디자인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면부 디자인의 전부는 이 로고. 이제 로고 하나는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앞모습은 사실 뭐 포르쉐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뭐 앞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이런 게 조금 얘기가 많은데 일단 이뻐요. 일단 눈 모양도 이쁘고 좀 날렵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이쁘긴 한데 이게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자국도 되게 많잖아요. 이게 벌레가 이게 와가지고 원래 이제 그릴이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릴이 없다 보니까 여기 앞에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이제 그냥 바로바로 다 드러나는구나. 이게 자동 세차를 돌리고 온 건데도 이게 안 지워진 거예요, 지금. 너무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쁩니다. 뭐 벌레 붙는 거 말고는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만족하신다는 거죠. 디자인 되게 좋죠. 왜냐면 기존 차들이 다 앞에 모양은 어쨌든 뭐 개성이라고 나는 거기다가 뭐 이상한 색깔도 넣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 그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얘는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차별성.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측면부로 넘어왔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 3의 엄청 빠른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좀 최대한 줄여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줄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창부터 이제 통유리로 이제 쭉 연결도 해놓고 뭐 옆라인도 손잡이도 그래서 넣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그냥 되게 좀 멋있어 보이려고 넣은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뭐 피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손잡이 딱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좋으면 개성이 있으면서도 되게 불편한 게 누굴 모르는 사람 태우면 대리기사처럼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게 문을 열고 거기 눌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줘야 돼요, 무조건. 한번 시연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얘는 여기 이제 두꺼운 부분을 누르고 나오면 이거를 그냥 당기면 되는 건데 이거 안 열려.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키를 하고 계신 거예요. 테슬라 차키라고 합니다. 핸드폰. 이렇게 눌러서 그냥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네, 이제 테슬라의 후면부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오너분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솔직히 디자인 다 너무 예쁜데 테일램프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부분에 헤드라이트는 굉장히 세련된데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좀 이 라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뒤를 볼 일은 없잖아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뒷사람이 보는 거지 제가 보는 게 아니니까 사실 뭐 이게 못생기든 말든 사실 의미가 저는 이게 빨간색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잠깐 이게 얘기할 게 좀 있는 게 이게 근데 문제가 좀 많은 게 이게 습기가 잘 차요.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그 리뷰 같은 걸 보면 습기가 진짜 자주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비 오는 날 한번 보면 얘가 좀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좋지만 제가 볼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가 이제 세단과 해치백에 사실 중간형처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뒷부분이 해치백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트렁크 공간은 넓은데 입구가 조금 좁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입구가 좁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제가 로체를 탔었는데 그거 물론 로체 차가 더 크기도 하지만 어쨌든 입구가 이게 좁아가지고 뭔가 큰 물건을 넣기는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공간이 넓고 굉장히 깊다. 봐도 계속 있네요.
이 아래 공간도 있죠. 예, 여기 밑에 보시면. 근데 이거 물 나와도 되나? PPL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보통은 여기다가 많이 넣고. 이거 진짜 깊다. 예.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깊게 넣을 수 있고.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다 다 놓고. 네. 여기는 사실 이 테슬라 가지고 차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웬만한 물건 다 밑에 처박아 놓고. 차박을 위해서 이제 여기 위에는 약간 평소에 좀 비워두는 그런 편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네. 얘가 트렁크도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트렁크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벌어지게 단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이쪽에.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이쪽에도 되게 사이가 벌어진 그런 게 있어서 네. 이게 제가 그동안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나서부터 여기에 물이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가 촉촉히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 이건 뭐 차를 조립을 하다 말았는지 여기, 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심지어 여기 좌우에 균형당 여기는 이렇게 맞는데 여기는 찌그러져 있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실 이제 테슬라의 이슈들 중에 하나가 이런 조립 문제나 단차,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신차 때 받아야 되는 수령 거부가 안 된다라는 점인데, 혹시 그럼 수령하실 때 이제 신차 검수를 하고 할 때 뭐 문제점, 이렇게 타시다가 발견한 문제점 말고 신차 받자마자 발견한 문제점도 좀 있나요? 아, 네. 저는 차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예,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딴 건 몰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유리가 이렇게 깨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게 처음 차 받을 때부터 이랬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뭐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할 수 있었지만 저는 차들 받은 기쁨에 그냥 일단 물만 안 새면 됐지, 일단 가자 하고 그냥 출발을 했죠. 여기가 촉촉히 젖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3년 전에 예약을 했는데 이걸 내가 취소를 하면 이거 기다려야 그러면 억울하잖아. 야, 또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이씨 젠장, 더러워 죽고 취소해도 내가 받고 만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네. 한번 3년 기다려 보시면 아마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주행 가실까요? 얘는 이제 시동 키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시동을 뭐 따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이제 예, 지금은 저희가 이미 먼저 타 있으니까 이제 켜져 있는 건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모니터가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뒤로 놓고 일단 운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안전벨트도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기, 이게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뒷자리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울려요. 예,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내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비는 그지 같아요. 일단 외제차나 다 그쵸, 그런 네, 그렇겠지만 다 똑같죠. 얘는 특히 그지 같아요. UI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UI 자체는 되게 좋은데 사실 여기 보시면 뭐 위성 사진 나오고 뭐 주변에 나오는데 얘가 뭔지를 안 알려줘. 예. 얘가 지금 뭔지를 알아야 내가 가지. 평소에는 또 알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내비를 키는 순간 얘가 다 사라져요. 아, 글씨가 사라져요? 글씨 다 사라지고 그냥 내가 가는 진로, 그리고 어디에 빠져야 되는지. 글씨도 좀 가독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끄고 평소에는 이러고 많이 다니죠. 네네. 예.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일단은 오토파일럿 키고 보통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렇게 다니는 편이라서 지금 키신 거죠? 네, 키고 이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차 타다가 이 차 타니까 만들다 지금 만드는 중인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차를 타면 일단 당황해요. 뭐가 많이 없는데? 여기 뭐 있어야 될 것도 없고 여기 있어야 될 것도 없고 심지어 저쪽에도 뭔가 공조도 없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콘솔도 없는 거죠 지금? 예, 걔는 글로브 박스 있는 건데. 글로브 박스 있는 거예요? 걔도 설명을 네. 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열어? 그러면 제가 또 눌러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를 네. 이 손으로 열 수는 없는 거예요? 손으로는 못 열어요. 닫는 것만. 닫는 것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보통 그래서 이게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기에는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공조기도 사실 우리 내기순환, 외기순환 하려면 여기서 한번 누르고 여기서 이걸 눌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이 테슬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주로 운전할 때 오토파일을 켜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그럼 그냥 음성으로 해요. 외기 모드
지가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돼요. 그냥 사이드 미러 접는 것도 되고,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차 안에서 에어컨 켜는 거, 히터 켜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음성으로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게 불편하다고 얘기할 만한 거리인가 싶기도 해요. 이런 단점은 있어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잘 되던 게 또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되면 그래도 어쨌든 안정화 될 수 있다는 거. 예.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토파일 켜놓고 그냥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끼어드는 차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쓰고 지금까지 저 자동차도 올라오면서 핸들을 한 번도 조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 그 정도로 이제 약간 다른 차종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최고가 아닐까. 네. 제가 굉장히 압도돼서 시작하려던 질문을 하나도 못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어쨌든 테슬라를 타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기차를 타신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2016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유튜브에서 모델 3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 모니터를 딱 보고 야, 차를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예약을 했죠. 100만 원. 네. 그게 3년 전이니까 차도 나오기 전에 그게 예약금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결국은 차가 오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다행히도 차를 받아서 부랴부랴 단차거 보고 일단 출발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전기차로 선택했다기보다는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리뷰를 보여줘서 나는 이 차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지금 나와 있는 차 중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해도 괜찮은 차잖아요.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이런 심플한 것들을 공부할 게 많아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그런 것들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좋아하면 그냥 저절로 그러잖아요. 좋아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라서 그냥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조립 품질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기 뭐 유리 조금 깨지고 그거밖에 못 봤어요. 처음에 발견할 때는. 근데 타다 보니까 이게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알게 된 게 이게 단차구나. 이거구나. 단차 이걸 단차라고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런 걸 조금 인식하면서 알게 된 것들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바깥은 제가 보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보지 제가 보지 않아요. 차는 운전할 땐 어차피 안내 기능만 나에게 충실하게 꾸며져 있으면 그걸로 이제 정말 차는 역할을 다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저희 본론을 봐도 넘어가죠. 자랑 한번 갑시다. 제가 자랑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이 기능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거는 이제 OTA가 제일 큰 것 같아요. OTA라는 게 이제 늘 이제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평소에 없던 기능들이 이제 새로 생기기도 하고 물론 또 잘 안 되는 기능들을 이제 수정하기도 하고 보통 일반 차들은 입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입고시켜가지고 뭐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는 뭐 안 된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 안 돼요 그러면 테슬라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GPS가 안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GPS가 안 돼가지고 얘가 멈춰있길래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딱 했더니 차주분 차 GPS가 지금 좀 동작 이상이 생겼네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알더라고요. 내가 딱 알아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업데이트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받으시고 설치하시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치를 했더니 돼요. 심플한데? 일단 이런 짜잘한 것들은 웬만해서는 다 그냥 OTA로 다 통해서 다 해결이 가능하고 심지어 없던 기능도 이제 갑자기 생기니까 여기 보면 후방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이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원래는 이렇게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업데이트했어. 어제 업데이트를 해서 이게 두 개 생겼어요. 오늘 촬영하길 너무 잘했다. 그러게 저번 주에 했으면 이거 못 봤어. 그죠? 좋은 차들 보면 사이드를 깜빡이 켤 때 이게 켜지잖아요. 켜지는 거 있잖아. 그 기능도 넣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업데이트 해주세요. 막 뭐 요청 올리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차를 뭔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뭔가 차주분들이랑 기업이 이제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많이 발전하긴 할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딴 거는 뭐 짜잘한 단점도 되게 많은데,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거는 운전이 재밌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가속 능력 이런 거 좋은 거 이런 거 둘째치고 운전이 재밌다는 거는 이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저는 통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밟고 가는 것도 당연히 운전의 재미 중에 하나지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기존 차들에 비해서 많다는 거.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그렇고 또 소소하게 또 장점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얘가 지금 메모리 폼 기능들이 차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로 다 제어를 하다 보니까 얘도 메모리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저장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메모리 내 타입을.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해놓고 그리고 뭐 치치 모드, 게임 모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맞춰놓고 저장을 해놓고 쓰면 돼. 심지어 얘는 소프트웨어라니까 지금은 얘네가 지금 10개로만 지금 고정을 시켜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나중에 업데이트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는 거니까 소프트웨어로 저장을 하는 거니까 굳이 뭐 기존 차들처럼 여기다 버튼 만들어 놓고 끼케야 뭐 3개 정도 있잖아요. 좋은 차들 보면.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거의 내가 봤을 때 이론적으로는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진짜 소소하지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또 뭐 어쨌든 전기차니까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그 유지비 부분에서도 좀 장점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장점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7월 달부터 전기요금이 이제 올라가지고 올랐다기보다는 원래 전기차 할인하던 걸 이제 다시 올삭 복구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충전소에서 보통 그 급속 충전하는 데서 40분을 충전할 수가 있는데 40분 충전하면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 충전하면 얘가 한 반 조금 넘게 차는 것 같아. 네, 그 정도 보면 완충하면 한 7, 8천이면 완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급속이. 근데 집에서 충전을 하면 집에서 이제 완속으로 아니면 또 그리고 야간에 충전하면 더 싸거든요. 그렇게 충전하면 집에서 충전하면 한 2, 3천? 이렇게 충전이 나오고 심지어 또 얘 전용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 공짜예요. 슈퍼차저에서 충전하면 공짜고 이러니까 사실 유지비가 원래 예전에 로체 탈 때는 주말에만 다녔거든요. 주말에만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달에 2, 30만 원은 꼬박꼬박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출퇴근 요새는 타다 보니까 출퇴근 지하철 요금보다 이게 더 싼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출퇴근을 이걸로 하고 있어요. 출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막 다니고 그렇게 해봐야 한 달에 뭐 10만 원도 안 나오는 그런 게 올라도 제가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르기 전에는 한 5, 6만 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금액적인 면에는 메리트가 많죠. 대신 차값이 비싸다는 거. 저기 색깔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 테슬라 요새 보시면 하얀색이 제일 많이 보이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들어. 이게 색깔 들어가면 돈 들어가요. 이게 흰색 이후부터는 돈 들어가요. 제일 비싼 게 빨간색이고. 진짜로요? 그게 제가 기억한 지금 가격이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 한 200만 원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때 제가 살 때 한 160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파란색. 이 FSD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살 때는 700만 원 정도. 지금은 한 900만 원 정도 해요. 지금 가격이 좀 점점 오르고 있어. 뭐 하나 야삽하게 기능 하나 추가할 때마다 가격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살 때는 한 7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치면 한 6천만 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값이 절대 싼 가격은 아니라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유지비용으로 이제 충당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에 비하면 그래도 메리트는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 추가 비용 있는 건 충격적인데요. 저도 몰랐어요. 원래 저는 새 차를 처음 사봤거든요. 왜냐면 그전 차는 중고차로 사서 한 거기 때문에 새 차를 사면 새 차 살 때 원래 돈 내는 건가? 길에서 빨간색 테슬라를 보면 이제 마음이 좀 저 사람 부자다. 빨간색 보이고 뒤에 보면 알아요. 뒤에 듀얼 모터 써 있으면 롱레인지고 거기다 밑줄 가 있으면 퍼포먼스거든요. 밑줄 가 있고 빨간색이다. 저 사람 부자다. 플렉스. 사실 저희 요번에 나왔던 이슈 중에 이제 오토파일럿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또 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들어갔다고 하고 또 독일에서는 실제로 이제 허위 광고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오토파일럿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그거를 질문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오토파일럿 얘기를 하니까 누가 봐도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 움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놨어. 근데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반자율주행 기능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 정도의 형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분명히 테슬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많이 있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좀 좋은 차를 이제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비판은 좋은 거라 생각하고 좀 많이 까서 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괜찮다고 봅니다. 이제 오토파일럿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토파일럿이 이제 사고가 났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안전 부분에서 혹시 불안하셨거나 하신 적은 없나요? 아, 그렇죠. 뭐 이걸 쓰다 보면 오토파일럿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건 당연히 인식을 하고 타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전자기기든 완벽한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 그 좋다는 뭐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폰도 막 문제 생기고 말하지만 그게 맞느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타다 보면 문제가 되게 많이 보여요. 뭐 팬텀 브레이크라든가 뭐 중간에 뭐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좀 타다 보면 아, 얘는 언제는 잘 빠져나가고 언제는 안 되고 언제 팬텀 브레이크가 생기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얘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땐 풀고 그냥 내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싶으면 그냥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어쨌든 그것도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지. 네.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사실 저는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해도 100% 맡기고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얘가 사고 나면 그건 누구 책임이야? 그렇죠. 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실 책임 소재 때문이라도 회사에서는 절대 자율주행을 저는 안 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풀어도 이거는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용을 하면서 어쨌든 베타 버전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죠.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서 이 사용 패턴이나 이런 거를 차주분들이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이게 그 기능조차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네. 네, 원래 자율주행도 예전에는 막 조금 불안불안하고 차선 잡는 것도 불안불안했었는데 점점점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좀 더 이게 좀 완성돼가는 네네.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차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알고 이 차를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모르는 상태로 차면 좀 된통 당할 수 있다는 거. 3년 공부해도 이 모양이라는 거. 네. 그럼 아직 이제 AS 센터는 이용을 안 해보신 거죠? 네, 저는 네. 사놓고 또 걱정했던 게 AS 부분이 제일 걱정을 하긴 네네. 했는데 일단 악명이 높죠. 맡기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비스 정면 측면에서는 조금 개판인 건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유자만 네, 차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로 여관한 부분을 다 해서 하드웨어 부분을 조금 덜 신경을 쓰는 건가? 그런 거 같기도 해요. 트렁크에 물이 새는 게 말이 돼? 얘네들은 검수를 안 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약간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혹시 집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집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그래서 네.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이게 사는 게 맞나? 진짜 집밥도 없는데 심지어 저희 아파트에는 그 주차 공간도 되게 협소하거든요. 네. 막 이중주차 막 하고 막 그 정도이기 때문에 차마 얘기를 꺼내기가 미안해. 뭐 전기 이거 충전기 설치하자는 얘기가 꺼내기 미안해. 왜냐면 누가 봐도 밤만 되면 제가 한 바퀴씩 돌면서 주차를 할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충전하는 뭔가를 만든다?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집밥이 있으면 확실히 이제 전기차는 그 만족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집밥이 있는 게 짱. 그럼 이제 그 코난 차주분님 그 리뷰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셨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걸 리뷰를 내가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먼저 신청해 주신 척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들켰네요. 저희 댓글 다실 때 조심하세요. 약간 좀 짠하면서 웃겼던 게 이제 전기차 어쨌든 오너분을 두 분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내연기관 오너 리뷰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오너분이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데 전기차 두 분만 일찍 오셔서 충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충전은 일단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제가 어디를 놀러를 가든가 뭐 약속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거기 주차장이 있느냐도 아니야. 충전 시설이 있느냐. 그거 먼저 봐요. 근데 그게 가끔은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게 강남 같은 데는 사실 유료 주차장 말고는 주차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근처에 주민센터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주민센터는 보통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딱 되면 그냥 맘 놓고 그냥 충전시켜 놓고 그냥 나는 가면 되니까 오히려 주차 걱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일단 가는 장소에 주차가 그 충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돼요. 어디를 놀러 가든. 역시 이제 전기차 오너분들은 이제 충전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민하죠. 역시 집밥. 저도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주로 만나서 충전을 주로 해요.
아니 뭐 어차피 차 안에 있을 거, 차 안에서 뭐 넷플릭스를 보든 유튜브를 볼 거 충전하면서 보자.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 뭐 꼭 이제 주로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충전하면서 주로 이제 데이트를 즐기고 이렇게 하죠. 아, 그리고 저 그거를 봤었는데 이게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윗부분에서 열이 좀 많다고 하던데. 아, 여름에 이게 저는 사실 이런 거에 좀 둔감한 편이라서 별로 이제 에어컨을 그냥 여기 보시면 에어컨을 이렇게 위로 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로 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키면 사실 그런 걸 별로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옆에 여자친구가 타면서 이게 엄청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위에는 따로 선팅도 안 했거든요. 제가 전면하고 측면만 선팅하고 저기 뒤에하고 위에는 따로 선팅을 안 했는데 기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뜨겁긴 뜨거워요. 이게 열이 직접적으로 뜨거운데 안지키 작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안지키 작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은 해가 안 떠 있으니까 해 뜨면 뜨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소위 싸제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도 뭐 막는 뭐 이런 것도. 뭐 선쉐이드라 그러나 아무튼 뭐 네, 있다 그러더라고요. 선쉐이드, 근데 저는 뭐 주렁주렁 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되게 즐거워 보이세요. 차에 관해서. 오랜만에 누구 옆에 태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것도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사실은 되게 많이 적어왔어요. 되게 많이 적어왔는데 긴장이 돼서 그런지 네. 마음껏 펼치세요. 네. 일단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노아라는 기능인데 이것도 제가 처음에 차를 받을 때는 없었어요. 네, 그 FSD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생겨가지고 그때 써봤는데 오 신기하다. 어떤 거냐면 자기가 그 내비의 목적지에 맞춰서 목적지까지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뭐 여기 뭐 차가 앞에 느리면 늦게 가고 많으면 뭐 차가 이제 빠져나갈 길이면 그거 지가 알아서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지가 알아서 잘 하긴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때 차선 변경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막 하니까 뭔가 내가 차한테 뭔가 좀 밀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아직은 좀 더 사람들이 믿고 쓰기에는 약간 불안감을 그런 걸 기능이 있고요. 대신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저 서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행 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주차할 때 아니면 그 차를 뺄 때 이게 차를 이게 핸드폰으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단순히 앞으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차가 있으면 이렇게 피해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되고 차 안에서도 하고 문 닫고 내리면 자동으로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딱 차를 앞에 빼놓고 PP 딱 누르고 차를 문을 딱 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 그러면 간지 완성. 네. 돌아보면 돌아보면 뭐가 차가 걱정돼서 돌아보면 안 돼. 얘는 당연히 알아서 잘 갈 거란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 차 신청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되게 사실적으로 이 기능은 써봐라 안 써봐라를 알 수 있는 토크인 것 같아요. 네. 긁으면서 배울 걸 안 긁고 배울 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 써먼 글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센서가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앞에 있거나 이러면 자기가 알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차체 바퀴보다 낮은 물체는 또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긁은 거에 한 지분의 한 5할은 써먼 뽀대용으로 쓰다가 긁은 것도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돌멩이 막 튀어나와 있고 그러면 앞에 있으면 거기를 얘가 보통 사람이면 보고 약간 피해서 할 텐데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긁는 경우가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 요거 되게 불편해. 이게 깜빡이에요? 비상 깜빡이. 이거는 이제 처음 타면 당황해. 누를 게 없어. 보통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다루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다가 비상 깜빡이 넣을 수가 없잖아요.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데 되게 불편해. 처음에 탔을 때는 되게 당황했어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엄청 찾았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적응하면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적응하면 맞아요.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차도 조수석 쪽에 있거든요, 비상등이. 그래서 그게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사람이 적응 다 하더라고요. 적응하더라고요. 근데 제 차보다 이상한데 비상등 있는 차 처음 봤어요. 계속 듣다 보면 제가 집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아, 너무 장난이었고요. 너무 즐겁게 많은 이야기 너무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토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유용한 정보가 많았던 것 같아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주행하면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주차했던 곳으로 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테슬라 모델 3 오너분과 주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장점과 단점, 거기다 특징까지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나의 모델 3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건가요? 한 9점. 9점. 요새 1점. 다 9점이네요. 왜 그러냐면 1점은 아까 단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1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1점. 네. 그거 다 합쳐서 1점? 네, 1점. 아, 그것도 사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고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주관적인 점수는 한 9.9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과 사랑이 넘치는 주행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이제 오너 리뷰에 참여해주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뭐 이런 걸 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오너 리뷰 너무 재밌고, 진짜 꼭꼭 나오라고 소문 좀 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거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아마 재밌으셔서 또 아마 계속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말도 많지만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테슬라 오너 리뷰를 한번 진행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카이드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립을 놓고 이중주차나 뭐 이렇게 견인을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중립이 나가면 P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메뉴에 들어가셔서 정비에 들어가서 일단 P로 바꾸시고요. 정비에 들어가시면 견인 모드라는 게 있어요. 견인 모드 들어가서 이거 누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아니야.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리면 이제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운송 모드를 켜고 계속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이 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 상태면 이제 중립 상태가 돼서 이제 밀거나 당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존의 차들 타시는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좀 알아두시는 게. 예. 그럼 이거를 이중주차 했을 때도 이렇게? 그렇죠. 이중주차 할 때도 이렇게 쓰시는 게 되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견인할 때 절대 바퀴로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 부르실 때도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는 거. 비싼 놈이야. 너무 비싸. 그냥 대충 싣고 가면 되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런 게 있고, 또 세차하실 때도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차가 열려 있으면 그 충전기 커버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차할 때 이게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 자물쇠 버튼이 있는데 이거 닫아놓으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중립을 하는 방법은 얘가 여기 N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살짝 위로 하면 N이 돼요. 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섬세하네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예.